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 불장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라는 편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 괜찮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닉네임이 이렇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레벨이 76이고 핸들님이 작성해 주셨던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보게 되면 2년 만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넘어가면서 알트코인도 덩달아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 너무나도 뿌듯하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18년도 12월 비트코인 내 저점 이후 20년 5월 반감기까지 전체 코인 시총 수익률 지수를 보는 표입니다. 라고 해서 차트가 두 가지가 있죠. 코인 시총과 비트코인 시총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코인 시총은 154%였고요.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174%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감기 이후 21년도에 비트코인이 정고점 근처 갔을 시점의 비교 차트인데요. 이때도 비트코인 1700%, 이때 코인 시총이 2200%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폭등하는 시점부터 전체 코인 시총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월등히 넘어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의존도가 좀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폭락장대 22년도 추이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199%, 코인 시장은 130% 정도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미 하나를 좀 본 것 같다. 뭐냐라고 하니까 폭락 이후 줄곧 비트코인 조금 떨어지면 전체 알트코인 시총은 그보다 더한 하락률을 보여주었는데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시총 하락률이 낮다라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두 번째 그림에서 전체 코인의 시총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넘어가는 순간 대비부터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보다 더 월등한 형태가 나올 수는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할 때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진짜 이거에 미치거나 중독된 자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비트코인만큼 비트코인의 ETF가 만들어진 상품 빼놓고 나머지 알트코인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리고 고래들이 대부분 분포도가 상당히 많죠. 예, 고래 팬층이 두껍죠. 예, 그리고 대부분 그게 아니더라도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들이 다채롭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기업체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나 그다음 부자들 부분에 있는 그런 구성도가 생각보다 튼튼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과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점은 그렇게 좀 판단하면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따른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했었고 댓글도 분위기가 보게 되면 이제 좀 반반씩 나뉘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항상 원래 코인판이 좀 그렇죠. 거칠죠. 표현이. 그래서 저도 그것에 따라서 내공이 많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네, 올해 ETF를 줄곧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ETF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막 시작했던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범주는 전 크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블랙록에서 만들었던 IT 티커명이죠. 이 ETF의 시가총액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봐야 대충 한 130조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막 블랙록만 봤을 때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뭐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3개월의 ETF 유입 강도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이쪽에 돈을 벌 수 있고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보다 위험도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여기서도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MMF 잔고 추이가 여전히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나쁠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유입도를 뚫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원래는 비트코인 거래는 대부분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었고, 대부분 거래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거래가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매개체가 계속해서 쏟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올해 만약에 내가 어느 시점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여전히 비싸요, 이더리움 여전히 비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엄밀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ETF가 이제 초입부 단계에서 그래도 비싸다라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것보다 이 알트코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나마 코인 시장에서 두 가지로 뽑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어떤 개발자든 뭐든 누구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 대비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지고 한 3만 5만 원 정도는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이더도 마찬가지로 3만 5만 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비싸서 못 산다라는 그런 핑계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원래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굳이 들을 필요성은 없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줄 줄도 아는 그런 투자적 습관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오로지 도파민에 지배가 돼서 10배, 20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왔을 때, 사고라는 이제 청산이나 뭐 카드론 다 갖다 써서 이제 돈이 완전히 다 날아갔었을 경우 보게 되면, 이번에도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청산 비중이 월등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알트코인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가 많으니, 내가 내 몸에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손목을 날릴 거냐, 몸이 썩어가는데 빨리 썩어갈 거예요. 아마 못해도 30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손목을 날릴 거냐, 손가락만 날릴 거냐, 아니면 어깨까지 날릴 거냐, 내 몸통 다 날릴 거냐, 이거는 선택인 거죠. 그럼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요. 대부분 덜 깨지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버는 연습 대비보다는 덜 깨지는 연습. 부자들이 성공했던 측면은 이 복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걸 잘 지켜냅니다. 진짜로요. 왜냐면 초반 때부터 잃지 않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 그 다음 스텝 할 때 돈이 액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짧은 기간을 고수익을 낼 거니까 무언가를 희생할 자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로 알트코인을 선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대부분, 지금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대부분 원래 가는 놈만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기존의 이 표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했던 건 스택스, 솔라나, 체링, 그 다음에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 트론, 이더리움, 스토리지, 이 정도만 본다라고 해도 평균 1개월부터 지난 1년 동안 추이를 보십시오.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쵸? 가는 놈만 갔었을 때 1년까지 보니까 어땠습니까? 대부분 좋았죠. 그러니까 가는 놈만 잘 가게 되는 겁니다. 못 가는 애들은 못 가요. 늦게 갑니다. 언제 가냐? 도미넌스가 다 뺏길 때, 그리고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을 때. 이 이야기를 매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지 혼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갖다라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도 올라가긴 하겠죠.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이 2억 가지고 BTC 마켓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구나 부자들도 비싸다라고 하면, 누구나 고래들도 비싸다라고 하면 거래 빈도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잠깐이라도 여기에서 수익의 알트코인 수익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 괴리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수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알트코인의 기회가 한 번은 오긴 하겠다만, 원래 못 가는 애들의 퍼포먼스는 과거 대비만큼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오스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오스가 한동안 많이 못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자, 지난 17, 18년도 때 제일 많이 오르게 했었죠. 이때는 연달아 뭐 메인넷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시작했던 지점 대비보다 계속 내려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점 구간에서는 거의 못 사니까 평균 5천만 원 잡아도 먹어봐야 여기까지 다 먹었다라고 치면 5배 버는 거죠. 네, 대부분 4배에서 5배 정도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최대값이고, 여러분들이 평균에서 이제 중간에 잘라야 되니까 어깨만큼만 먹으라고 했죠. 다 먹으려 하다가 내 물량도 다 소화를 못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격을 올려놨어요. 예, 올려놨는데 이 금액을 소화를 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0만 개를 내가 200만 개로 칩시다. 이 200만 개를 내가 소화해 줄 수 있으면 물량이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되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도 내게 아니죠. 그래서 어깨 라인에서 판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필요가 없죠. 유동성도 확보가 많이 됐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가격이 좀 더 가볍게 올라가는 총 유통량 추이도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기존에 이제 못 갔던 애들은 수익률 부분만 재조정해서 가져가면 그렇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진정한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1년마다 성과 추이가 마다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1년 보고 2년 보고, 이제 장기 투자할 때는 그렇게까지 뭐 내가 투자 부분도 전업을 할 거라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장기 투자라고 해도 막연하게 이제 5년이 넘어갔었을 때는 이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내 알트코인에 있는 가격 위치가 좀 과거에 몇 배씩 차이가 많이 벌어졌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비스듬하게 올라갔던 코인들은 괜찮고, 그렇지 못했던 코인들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리플 맨날 까이고 저도 유혹도 엄청 많이 먹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도 소신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애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파워는 과거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이때는 미친 듯이 팔아 제꼈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가총액을 보면서 많이 이거 좋은 회사다라고 지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차피 노드 검증용이고 이분들 투자 시드 이거 여기에다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다 갖다 쓰는 거라니까요. 그냥 스타트업 정도입니다. 물론 리플 정도는 한 중소기업에서 중견 정도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지만, 중견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겠다. 한 그 정도 봐야 되겠지만, 정말 좋다라고 했으면 얘네들 CEO나 그 다음에 창업자들이 팔진 않았겠죠.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에 많이 이때 당시에는 이때도 많이 올랐고, 물론 2014년도 때부터 본다라고 하면 많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많이 성공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017년도 때도 많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아직도 기억이 많이 생생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 대비 이제 솔라나를 보고, 그것 대비 또 저기 어디냐 아발란치를 보고,
그리고 그런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이더리움을 보고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면 입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면밀히 그분들의 입장은, 이것도 주주총회나 이런 쪽을 좀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 말하기 곤란한 거는, 주식시장은 그나마 좀 투명해서 말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애초에 가면 말을 안 합니다. 민감한 질문하면. 근데 스타트업 애들은 그런 법적인 규제 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되게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서든 희석시키려고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지지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면밀하게 좀 보고 가는 건 왜 가는지, 못 가는 건 왜 못 가는지, 이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규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자 필요하다고 하는 건, 주총을 갔었을 때와 코인에 있는 미더비나 이런 쪽을 좀 보면 말하는 게 너무 사짜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 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놀아나지 마시고, 알트코인도 분명히 가긴 하지만 항상 자기 내에 있는 투자 스타일, 투자 관점, 그리고 레버리지를 만약에 쓴다라고 해도 레버리지도 연봉의 최대 2년치 연봉 이상은 쓰지 말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상을 하게 되면 지금의 삶이 약간 힘들다라고 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밑에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낙하가 되는데 이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매번 이 살아왔던 이 패턴에서도 가족들이 이때까지 나한테 사랑을 주었던 패턴이 있을 거라고요. 엄청나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회는 되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예,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수직 낙하할 때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이 줄겠죠. 그러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저는 연봉이 2년치라고 생각을 했던 최대 3년치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2년에서 3년치가 전 딱 맞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래도 2, 3년 정도는 버티면 그나마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예 10년치 갖다 써버리고 20년치 갖다 써버리고 뭐 해버리면, 신용에다가 마통에다가 카드론까지 써버리면 거의 20년 내 인생 다 갖다 써버리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 왜 드리냐. 올라갈 땐 깊을 수 있어도 매도할 때 잘 하시라는 마지막 멘트를 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지금의 이제 도파민 지배로 매우 행복하시겠죠. 그렇지만 항상 현명한 매도가 마지막에 장식을 잘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알트가 특히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약간 좀 재미없고 좀 꼰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조언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강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내가 이 나이 50까지 먹었을 때 이제부터는 내 위로 내 아래도 나한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하는 이 관점이 되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냐, 그리고 되게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점으로 누구나 딱 보았을 때 회사 운영하는 패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면 감정에 진짜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도 나한테 이제 간섭을 하지 않는다더라, 내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아무도 이제 조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 딱 한 명이라도 만들어 두시라고. 그래야
자기 개발할 때나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 때 이런 쪽에서 조언을 선뜻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분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삶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지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답은 없지만 이 말에도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보게 되면 누구나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 구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코인 쪽 관점으로 요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뭐 이런 거 뭐 누구처럼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선물에 레퍼럴 하세요, 이런 친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누굴 내 주변으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 성향이 바뀌고 투자 경험치도 바뀌고 그리고 투자하는 습관이 바뀐다. 그리고 그 투자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내 전체에 있는 내 잔고도 바뀐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조언을 듣는 사람이 생각보다 질 좋은 자를 옆에 둘 것, 그리고 겸허히 이 좋은 이야기도 들어볼 줄 알고 쓴소리도 같이 들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것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올라갈 때 있는 기쁨도 충분히 누리되 현명하게 매도할 때 매도 타이밍도 제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